안녕하십니까. 2월 3일 토요일 주간정리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주간 시간은 제가 일주일을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주를 전망하는 그 약간의 매크로와 전 세계 글로벌 경기를 한 번씩 돌아보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저 투자를 뭐 짧게 한 분도 계시고 뭐 저처럼 조금 오래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급이 제일 우선한다. 사실 맞거든요. 앞으로 성장이 어떻다, 펀더멘탈이 어떻다, 밸류가 어떻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주느냐 팔아주느냐 그 사고 팔고의 싸움입니다. 그걸 우리나라 정시에 대입할 때는 항상 제가 외국인을 기준으로 많이 말씀드리죠. 물론 외국인은 단타보다는 중장기를 많이 합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 보셨겠지만, 자, 저희가 주식을 할 때 제가 미국이 더 어떻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뭐 소규모 개방경제 수출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또 특히 근래 나오는 우리나라가 저밸류다. 외국인 수급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구체적으로 MSCI 지수, 뭐 지금은 임원적이지만 정부에서 선진국 편입되면 좋은 거죠. 오늘 하여튼 수급 위주로 말씀을 또 꾸준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제일 중요하고 효율적인 것 같아요. 어제 미국 보셨겠지만 미국이 또 좋아요. 예, 미국이 또 좋은데, 자, 미국은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뭐 1월달 내내 엔비디아, S&P 신고가 뭐 제목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살짝 보고 넘어갈까요? 보는 김에 유튜브 채널 영상이 뭐 400개, 이제 500개 다 되더라고요. 그 매일 찍다 보니까 구독자분들 많이 늘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시장은 항상 세상 공부다, 뭐 이런 세상 변화에 대한 돈의 공부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노란색이잖아요. 지난주에 섹터별 냉정한 현실. 1월 한국은 내려서 좋다, 뭐 이거죠. 한국은 내려서 좋다. 사실 1월 달에 조정을 잘 받았고, 자, 2월 달이 목요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원래 월초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코스피가 엄청 올라 버렸죠. 섹터별 냉정한 현실을 두드려 맞은 거죠. 우리가 약간 코스닥을 좀 더 봤던 부분인데, 자,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은 뭐신 S&P 500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뛰어났잖아요. 그죠? 살짝 신고 계속 나고 있다가 살짝 빠졌다가 또 목요일 금요일 날 장대 양봉으로 엄청 올랐습니다. 자, 미국도 사실 슈팅을 해요. 어제 보셨겠죠? 메타, 예전에 페이스북이죠. 메타가 21% 올랐습니다. 하루에. 자, 미국은 중장기에 좋은 시장이라서 올라봐야 하루에 0. 몇 프로, 1%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이슈가 있을 때, 어닝 때라든지 어닝 스프라이즈 나올 때라든지, 뭐 사실 메타가 그랬던 케이스죠. 뭐 수십 프로씩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 보면 저는 원래 이제 미국이 뭐 401K라 그래서 미국은 주식을 다 하잖아요. 기업도 정부도 개인도 수십 년 동안 장투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참 부러운 면인데, 뭐 꾸준하죠. 4, 50년 계속 올랐기도 꾸준한데, 이렇게 단기에 슈팅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전 세계 투자하시는 성격입니다. 이게 특히 더 심해지고 있는데, 가는 데만 간다. 나라를 찍고 섹터를 찍고 종목을 찍는 거죠. 전 세계 돈들이 또 자유롭게 투자하니까. 자, 미국의 나스닥, 특히 빅테크, 이제는 매그니피센트 7은 아니에요. 테슬라가 지금 빼자는 얘기 많이 나오다 보니까 솔직히 지금은 약한 게 맞으니까요. 메타 뭐 새롭게 올랐지만 예전에 엔비디아, AMD, MS 이쪽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좋은 거예요. 미국이 좋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주식도 하기 기반이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외국인 우리나라 사는 거고, 외국인 근래 어쨌든 간에 꾸준히 사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전체로 좋은 면이라 보시면 돼요. 하지만 살짝 우리는 미묘하게 보면 코스피가 좀 더 좋았다. 그거는 정책,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금주가 살짝 대응이 좀 아쉬웠어요. 제가 1월달 조정을 잘 거치고 잘 대응을 했죠. 현금도 들고 있다가 대응을 했는데 코스피를 생각보다 더 올려버렸어. 코스피가 더 올라가다 보니까 금주에 제가 뭐 코스닥 하락 별거 없다. 그 다음에 뭐 그래도 성장이란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뭐 제가 10년 동안 또 이제 인이 박힌 거죠. 하지만 그거를 또 냉정하게 외국인 수급이나 정책을 보면서 한번 반응해 보겠습니다. 뭐 결국 또 적응해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뭐 새로운 게 생기긴 하지만 적응해서 또 포트 끓이면 됩니다. 자, 미국 신고가 S&P 500, 그 나스닥이 살짝 모질하거든요. 다운 이미 나 있으니까. 그 나스닥이 지금 다음 주도 중요하긴 한데 신고가 지수가 미루다가 진짜 16,000 갈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또 리스크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미국은 쉬워요. 그냥 지금 주도주 갖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냥 홀딩 하시면 됩니다. 가끔 제가 단기로 뭐 부담된다면 고기 사 드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지. 미국은 원래 중장기 투자하는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 증시가 코스피로 제 생각보다 조금 더 갔지만 거기에 대한 정책 앞으로 어떤 일정이 있을지 뭐 수급 이슈 외국인 샀다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월 달에 뭐 전략 항상 그랬지만 위기 기회예요. 위기 1월 달에 급락을 했다가 2월 달에 사실 코스피 이렇게 오를지 몰랐죠. 기회는 주고 있는데 거기 약간 혼돈이 있지만 다시 또 기회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일정 보면서 넘어갈게요.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국은 여전히 올해가 제가 AI 빅뱅 시대 확장이라 드렸고 작년에 매크로보다 올해는 어닝과 실제 경기 주식 봤을 때는 소비자한테 어떻게 전달되느냐를 말씀드렸어요. 그게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자, 시장 금리가 지금 오르고 주식도 올랐어요. 둘 다 지금 올랐는 그런 케이스인데 하지만 4% 10년 물금 4% 기준으로 등락이 있는 게 좋습니다. 나스닥 전고점 갈지 좀 볼 거고요. 자, 금주에 왔었던 제가 봤던 일정 지난주 적었던 거예요. 자, MS 실적 괜찮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도 나빴지만 빠지긴 했어요.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확 그냥 물 끼얹지는 않고 있고 엔진도 마찬가지고 FMC는 상당히 무난했죠. 자, 그리고 이제 금리 보면서 제가 살짝 걱정했던 미국의 국채 발행 계획도 장기 국채를 더 줄였습니다. 금리 좋은 거예요. 하락이 있기 때문에. 자, 노보노디스크 아시겠지만 비만약 뭐 난리 났죠. 한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자, 퀄컴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메타가 어제 이제 슈팅했죠. 아마존도 급등했죠. 아마존이 7% 올랐고 메타가 21% 올랐습니다. 다 신고가예요. 얘는 역사적 신고가고 아마존은 21년 신고가에 살짝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자, 애플도 걱정했던 기준이지만 180불은 상당히 잘 지켰어요. 이것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그림 보시도 재밌으니까. 지금 띄워놓은 게 자, MS는 이번 전 고점은 아니지만 또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요. 애플은 미리 빠졌습니다. 중국 안 좋은 건 알고 계시잖아요. 애국 소비 때문에 다른 폰 쓰면서 애플폰, 아이폰이 살짝 꺾여서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디바이스로 이제 프로비전, 비전 프로를 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상당히 양봉을 길게 냈죠. 이 좋은 거죠. 180불 살짝 깨지는 듯 하다가 어제 다 땡겨놨습니다. 미국 기준을 지켰다 보시면 되고 엔비디아는 그냥 꼭 가져가시면 돼요. 이때 살짝 고기 사드시고 계속 가져가시면 진짜 전 세계 AI 빅뱅 시대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주도주입니다. 아마존도 많이 올랐죠.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지금 고가긴 한데 신고가 가려면 2021년 가면 살짝 남긴 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올라가고 있죠. 메타 보시면 난리 났죠. 뭐 이미 신고가입니다. 이미 신고가 다 돌파됐죠. 이렇게 빅테크들이 서로 밀고 땡기고 하면서 미국 증시를 가는 겁니다. 물론 이게 살짝 슈팅이 개인 수급부터 글로벌 몰리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과한 거는 보면서 가요. 근데 어차피 뭐 팔 건 아닙니다. 잘 가는데 왜 팔아요, 그죠? AMD도 살짝 빠졌지만 다시 또 캐치업하고 있고 넷플릭스 잘 가고 있고요. 자, 테슬라가 지금 또 보시는 또 팬덤들이 많으실 텐데 뭐 저는 뭐 아시겠지만 뭐 좋게 보지 않습니다. 뭐 5년 뒤, 10년 뒤는 그때 보더라도 추세가 좋아져야 되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180불, 165불 정도에서 박스를 끊어놨어요. 이게 지지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지지 안 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지지 안 되면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왜냐면 성장성이 훼손됐잖아요. 지지되는지 보는 국면이다. 미국은 너무 좋죠. 미국 너무 좋고 지수에서 나타나고 있고. 자, 지난주 일정은 다 잘 넘겼습니다. 자, 그리고 FMC 살짝 말씀드릴 부분은 QT 논의 없었고요. 지금 3월 달에 미국이 이제 금리 날 수 있는 확률을 볼 수 있잖아요. 자, 보시면 이게 3월 달이거든요. 3월 FMC가 3월 20일에 있는데 어제나 그저께 지난주만 하더라도 인하할 거다 확률이 40%, 예전에 80% 넘었잖아요. 이 20%까지 떨어졌어요. 3월 달 인하 택도 없다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저 금리도 10년물 금리가 확 빠졌다. 어제 고용지표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금리는 없다 해서 고용지표 좋게 나오고 경기 좋아지니까 10년물이 반등을 줘서 4%대 등락. 뭐 4.2% 갔다가 3.8% 갔다가 또 4% 왔으니까 등락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는 2월 달엔 크게 봤을 때는 2월 달에는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뭐 살짝 보면 파월이 얼마 전 만났기 때문에 특별한 거 없을 것 같은데 멘트 할 거고, 근데 캐터필러 이거는 이제 중장비나 근처 그 인프라 쪽이죠. 온세미컨덕터나 팔란티어도 물론 이게 반도체와 AI 쪽인데 뭐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온세미컨덕터가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일라릴리는 아까 이제 노보노디스크처럼 바이오 쪽이죠. 비만약 잘 되고 있는 회사니까 상당히 잘 올 것 같고요. 로블록스는 이제 메타버스인데 지금 살짝 관심이 벗어나 있지만 한번 체크해 주면 되고, 디즈니는 지금 그 넷플릭스 때문에 고전하고 있죠. 안 좋을 것 같고, ARM은 얼마 전에 상장했던 반도체 그 장비주인데 뭐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은 별로 기대 안 하고 있으니까 연준 한번 봐주면 되고요. 다음 주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로 미국은 결론은 좋다. 하지만 금리나 제가 금요일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자, 작년 2월달 SVB 사태를 해서 상업용 부동산, 자, 미국의 약간의 이제 안 좋은 점이 상업용 부동산이 좀 안 좋잖아요, 그죠? 그쪽이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 부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살짝 제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넘어가고, 자, 이제는 한국을 좀 볼게요. 한국도 수급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어쨌든 코스피가 올랐어요. 코스피 올랐고 의미를 찾는 분도 많으시고 하지만 결국은 코스피 오르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가 코스닥이 좀 덜 올랐다 이번 주 그랬잖아요. 코스피 올라가면 항상 제가 따라지가는 코스닥 같이 갑니다. 지금 예상보다 이제 수급적으로 정책이 돌발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죠. 약간 쏠린 면도 사실 있어요. 많이 쏠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보면서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너무 또 이제 금요일 같은 케이스 막 올라가니까 단기적으로 또 포모가 올 수도 있어요. 포모 아시죠? 막 걔네들 막 사고 싶어서 급등할 때인데 여기 또 올라가면 또 부담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 보시면서 균형을 좀 잡아가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장이 뭐 단기로 떴다, 뭐 좋다, 물론 이제 좋은 거는 좋은 거지만 우리가 보는 건 혹시나 단기로 꺾일 때 자, 그런 건 있어요. 제가 단기적으로 부담된다, 뭐 밴드가 어떻다 이런 얘기 드릴 때 기술적으로 볼 때 하나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기술적 분석할 때 할 수 있는데 잘 가는 애들이 한 번에 안 꺾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큰 추세는 한 번에 안 꺾이기 때문에 단기로 꺾여서 고기 사드시는 거지 많이 파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음봉이 되게 안 좋잖아요. 음봉을 파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잘 가다가 5일선을 음봉을 살짝 길게 내고 꺾이자, 5일선이 꺾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단기적으로 조정을 살짝 조심하는 겁니다. 아주 큰 추세상 문제가 없고 조심하고 다음에 반등을 또 주면 그게 돌파 안 된지를 보는 거예요. 그 나스닥이 다음 주에 그 지난주 고가를 돌파할지를 보는 건데 어제 이미 살짝 돌파돼 있더라고요. 그런 흐름이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말씀 그렇게 드렸죠. 자, 우리나라가 1월 달에 워낙 고생을 했지만 5월 때 고생했잖아요. 벌써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코스피가. 그 위기도 결국은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는 거고 정책이 살짝 도와주고 있는 면이 한데 제가 볼 때 뭐 중국이 불안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1월 달에 얼마나 우리 욕을 많이 했습니까? 이제 미국으로 다 넘어가자. 한국 안 된다. 만년 꼴찌. 근데 우리는 만년 꼴찌와 단기로 1등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꼴찌와 1등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정시예요. 그 변동성의 대표 정시 아닙니까?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외국인 수급까지 이제 금요일 날까지 붙으면서 물론 목요일에 살짝 들어오긴 했지만 그 수급 측면에서 정책을 발현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좀 변해야 돼요. 환율이 좀 변해야 되는데 이 한창이 다 몰아놓으니까 정신이 좀 오는데 잠깐만요. 그래도 보기 좀 편하시게 말씀을 드려야 돼서 자, 미국의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잖아요. 환율이 제가 그 작년 10월 달이죠. 10월 달 우리나라 2천 뭐 얼마 가졌죠? 2,400, 200 왔다 갔다 했을 때, 200 갔을 때 그렇게 하다가 떨어지고 우리나라 이제 11월, 12월 달에 랠리를 만들었습니다. 랠리 만들어서 삼성전자 8만 원 가고 우리나라 2,670 갔을 때죠. 그리고 이제 1월 달 개박살 난 거예요. 환율까지 같이 오르면서. 그래서 제가 환율이 드라마틱하게 빠져야지만 제가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아직 안 빠졌어요. 미국도 정말 좋았고 외국이 사고 있지만 환율이 확 지금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어제 장중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캐치업하고 있긴 하지만 대형주 코스피가 좋긴 하지만 근본적인 건 아니다. 왜 근본적인 건 저는 계속 기준이 뭐냐? 반도체예요. 예,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3전 하이닉스 기준을 말씀드릴 거고 환율에서 아직은 드라마틱하진 않다. 예, 코스피 올라간다 하지만 근본적인 질적 변화라고는 보지 않는다. 예, 여기 살짝 힌트를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투자할 때 제가 계속 반도체 말씀드리잖아요. 하이닉스 중기로 가져가고 중기도 좀 사시는 게 좋아요. 예, 가지고 계신다고 보고 미국장과 마찬가지로 조금 보유한다 보시고 바이오에서 계속 만드는 과정, 뭐 셀튜론 플러스 종목들 있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1월달 빠질 때 개별주, AI 테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조금 대응을 하면서 또 시장 변화에 맞춰서 할 겁니다. 자 거기에 살짝 제 자동차를 고민하고 또 말씀드렸어요. 요게 사실 메인이에요. 요게 메인. 그 로봇도 있겠다 로봇. 로봇은 우리 갖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금주는 이 정책 다 말씀드릴 거고 다음 주 발표될 것도 할 거고 이 수급 변수 샀던 거에 대해서 의의나 정도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개인은 어차피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단타들 움직이는 거고 우리처럼 스윙은 뭐 살짝 비중 조절하는 거고 이 단타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위로 슈팅 밑으로 슈팅 이걸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관들도 살짝 변화가 왔는데 기관은 돈이 없다 그랬어요. 기관은 돈이 없고 연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연기금은 우리나라 국내 투자의 비중이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고 줄어들잖아요. 이런 정책을 바꾸면 좋겠는데 하여튼 국민연금, 연기금이 글로벌적으로 주식 미국 투자하고 그다음 대체 투자하고 우리나라 투자 비중이 계속 줄어요. 연기금이. 어쨌든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번 주 말에 좀 쌌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은 그거죠. 우리는 사실 계속 성장 위주, 약간은 코스닥 위주였습니다. 뭐 종목이 다 코스닥은 아니었지만 개인들 많이 들어가고 수급이나 성장 위에 붙어있던 그런 종목 위주로 하다가 이번 주에 정책이 바뀌고 막판에 외국인들도 대형주, 이 가치주 이러면 이제 밸류업 그러더라고요. 저 PBR 말고 이쪽으로 포트를 좀 넣을지 그런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월달에 조정을 잘 거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매매를 저 기별주로 사실 세심한 비중 조절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제가 금요일 같은 케이스는 조금 등락도 많아다 보니까 좀 비중 조절하는데 피로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메인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비중 조절은 그 개별주에 대한 포트니까 우리가 조정받는 가운데 좀 더 노력하는 액션이라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방송을 좀 늦게 찍는 거는 제가 평일날에 한 4시간 5시간 이상 잔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 잠이 안 와요. 그게 나이가 들을 수도 있는데 잠은 항상 충분히 자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제가 조금은 잠을 더 잘라다 보니까 한 좀 늦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은 좀 방송 늦게 찍는 게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 같은 케이스는 또 썰링과 약간의 코스피 포머가 있었다. 하지만 결국은 또 올라오고 그런 거예요. 못 잡았으면 굳이 위에서 안 잡아요. 왜? 항상 또 기회가 옵니다. 종목도 항상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못 잡았으면 다음 기회에 하지 만절부자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좀 하시죠. 여유가 있게.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에 뭐 사람 하나 술도 한잔 하긴 했는데 전화해 보니까 예전에 펀드 매니저는 다 형님이었거든. 이제는 이제 전부 다 동생이 돼가지고 오히려 불편해. 그 한 두세 군데 전화해 보고 한번 봤는데 자 기관들은 그렇습니다. 사실 연기금의 펀드 매니저, 연기금 펀드 매니저가 아니지만 운용사들이 있잖아요. 증권사나 은행 같은데 이런 기관들도 급해요. 물론 은행은 주식은 안 하지만 이 기관들의 펀드 매니저도 지난주 정책 바뀌고 대형주 막 샀잖아요. 그다음 은행 사고 증권사 사고 보험 사고 지주사 사고 막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개인들이나 기관들도 가치주나 밸류 가지고 있었던 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 안 좋았거든. 10년 동안 안 좋았어요. 가치주나 이런 펀드가 없었단 말이지. 그 액티브 펀드에서 지금 바꾸면서 지금 대형주 워낙 많이 빠졌던 PBR 낮은 걸로 들어가는데 이번 기관들의 펀드 매니저 목표는 뭐냐면 코스피를 이겨야 돼요. 코스피를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펀드 매니저가 가장 나쁜 건 뭐냐면 지수가 떨어질 때는 살아남아. 지수가 빠지고 2022년간 떨어질 때는 괜찮은데 작년같이 막 올라가잖아요. 지수가 2200, 2600까지 갔다. 그러니까 지수를 못 쫓아가면 이 펀드는 잘려요. 보면 이제 연기금들도 국내 투자 비중의 수익률이 뭐 7%다 8%다 막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그 연기금이니까 가능한 거야. 우리나라 코스피 자체가 20% 올랐는데 못 따라가면 일반적인 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는 되게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급하다. 많이 급해서
그렇다 해서 돈이 또 많지도 않아요. 펀드 누구 하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ETF 빼고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면이 좀 빨리 캐치업하면서 지난주에 좀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 있다. 자, 외국인들은 또 말씀드리겠지만 중장기로 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코스피가 좀 더 올랐고 이번 주는 좀 아쉽긴 하지만 항상 시장이 우선, 지수가 우선이에요. 지수가 안 될 때 종목 봐봐 의미가 없어요. 아마 뭐 제가 말씀드려도 시장과 반대로 가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지수와 시장을 지어서 말씀드리는데, 자, 코스피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금요일에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때는 외국인들이 오버슈팅했어요. 제가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 줄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얘들이 뭐 대형주나 이쪽을 사서 올릴 거냐? 지금 2,600 중반을 뚫고 올라가서 이 박스권 상단, 작년도 못 뚫었던 장 2차 전지나 이런 걸 올랐던 2차 전지 올랐던 그 상단을 7월달 10월달 올랐던 2,700을 돌파할 거냐? 그런 확률은 낮아요. 중장기로 본다는 얘기는 뭐 낮을 때 한번 사놓고 해서 몇 년을 보는 게 중장기예요. 몇 년을 보는 게 중장기인데 지금 확 올려봐야 좋은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는 게 지수가 가장 편했지만 이제는 삼성전자나 반도체 외에 딴 것들이 밸류업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지수를 더 밀어 당긴 거예요. 더 밀어 올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이 올라가는 폭은 중장기 보는 외국인이 들어왔다지만 계속 산다고 보기도 힘들다. 그래서 위에 부분에서는 경계하고 추격 매수 오히려 안 하는 게 저는 예전에 맞다 봅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코스피 올 때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수는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부 다 종목을 보고 있겠죠. 지수 상위 종목을 다 보면서 이 종목 각각 다 봐요. 외국인 사는데 얼마나 샀냐, 얘들 주가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냐 다 판단을 했을 때 삼전이 아직까지 낮아요. 그렇죠. 삼전이 낮죠 아직까지. 삼전을 더 땡긴다. 그럼 환율도 바뀔 거예요. 물론 지금 삼전을 좀 땡기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8만 원 갔다가 1월달 조정받고 이번에 7월달 초까지 떨어졌잖아요. 삼전이 땡기기 때문에 괜찮고 3전을 더 땡겨버리면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제는 딴 종목이 아니라 삼전이나 하이닉스 같은 걸 보면서 물론 그 미국 나스닥이 좋으니까 지수가 더 갈지를 판단해야 된다. 하지만 코스피 컨트롤을 삼전으로 한다는 얘기를 수년간 들여왔는데 얘들은 코스피 선물도 봐야 되고 반도체도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업 때문에 좀 올라오고 빨리 간 건 있지만 계속 팡팡 날리기에는 단기적으로 쉽지 않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볼 거예요. 자동차랑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바, 바이오까지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정도 보면 사실은 지수 판단됩니다. 은행도 보고 있긴 하지만 이걸로 지수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2,600 중반 되면 다음 주에 살짝 부담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이 중장투를 한다 그랬는데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기아차를 보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계속 봤던 종목이고 이번에 아쉽게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기아차는 이미 고가가 2008년 9년입니다. 서프라임 이후에 3년간 지수가 올랐을 때 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차화정장세, 우리나라의 가장 그 경쟁이었던 토요다가 그때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2009년 8년인가? 2009년 8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덴소란 되게 유명한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어요. 그게 자동차를 토요다에 부품을 대는데 뭔가 안 좋아서 미국에서 일가족이 자동차 고속도로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너무 와닿고 야 토요다 사면 안 되겠다 불매운동 그 벌이고 2008년 서프라임 때니까 미국의 그 3사 자동차 3사들도 다 안 좋았을 때예요. 그때 현대차, 기아차 우리나라 외국인 사면서 10배 넘게 올랐습니다. 기아차가 이때죠. 이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의 자동차의 어떤 그거를 못 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때입니다. 이때. 저 선이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2008년 서프라임 때 주가가 10,000원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토요다나 미국 사태가 안 좋았을 때 이 7,000원, 8,000원짜리가 3년 동안 올랐다고요. 그러면서 8만 원 보냈습니다. 8만 원. 10배 올라간 거죠. 그 뒤에 뭐 올라갔지만 이때 고가를 2020년 서프라임 때, 그 코로나 때 더 올랐어요. 현대차보다 더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걸 또 손을 하니까 그 중에서는 지금 또 묶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야 그렇다 해서 얘가 2000년도 이때 주가 아무만큼 안 되잖아. 이거는 90몇 년도 주가인데 이거는 기아차가 아예 그냥 그 전에 다른 회사가 기아 현대차로 편입되기 전이니까 빼는 거예요. 이때부터 보시면 돼요. 이미 신고가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고가 플레이 거래량 실험에서 신고가를 강하게 돌파할 때 1월달 초에 엔비디아 돌파할 때 있잖아요. $500 사야 되죠. 당연히 사야 됩니다. 그래 제가 이게 배가 아프고
뼈가 아프다 표현은 좀 그렇지만 계속 이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안 샀지? 저도 못 샀거든. 근데 개별적 포트 조정한다고 조정 받으면 살 겁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릴 게 뭐냐면 이 파란 거, 파란 거. 파란 선이 그 외국인 사는 겁니다. 이걸 잠깐 보여드리면 보세요. 2020년도에 이렇게 올라갈 때 외국인 팔았습니다. 이렇게 주가는 올라갈 때 외국인 팔죠. 얘들은 절대 급하게 안 해요. 오히려 올라가니까 수익 보고 팔자 하면서 이렇게까지 팔아놔요. 자, 그리고 기아차 주가는 이렇게 뭐 8만 원, 9만 원 행보하다가 작년에도 이제 한 6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10만 원 넘어가고 있잖아요. 작년, 재작년, 2021년부터 꾸준하게 사요. 이게 중장투입니다. 이게 주가가 횡보를 하든 빠지든 뭐든 그냥 꾸준하게 사요. 이러다 보니까 물론 확 빠지진 않았겠지. 그래서 제가 자동차 계속 복연했지 않습니까? 외국인 사다 보니까 우리가 사서 급하게 볼 건 아니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몇 년을 사서 아마 올해든 내년이든 수십 프로든 뭐 따블이든 가면 그때 또 파는 거 이번처럼 남들 막 열광할 때 이게 중장투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단기로 이제 물론 사긴 샀죠. 금요일도 몇천억 샀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를. 이게 샀다 계속 갈 거냐?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급하지 말게 보시라는 거예요. 외국인의 중장투라는 거예요. 네, 방금 이제 중장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몇 년 보는 애들이에요. 지금 산 데에서 막 따라가다가 또 단기로 시간 차에 걸리면 지루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 2021년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 저랑 또 투자하셨던 분들 계세요. 2021년 초에 이때 현대차 막 우선주 상한가가 그랬어요. 그때 상한가 우리 뭐 사고 그랬던 기억나실 텐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애플카가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랑 비밀리 회동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날아간 거지 뭐.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한 달, 두 달 만에 주가가 뭐 지금 50% 올랐죠. 50% 올랐어요. 그때 그리고 어땠죠? 외국인은 파란색 팝니다. 올라가니까 팔아요. 급등 개인들이 막 열광하니까 팝니다. 결국은 수급 싸움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외국인들은 워낙 덩치가 크니까 짜잘하게 매매 안 하지만 뭔가 크게 들어오고 팔 게 생기면 자기들은 파는 겁니다. 지금도 그냥 자기들 손 담궈 놓는 거예요. 우리나라 체질적으로 대형주나 이쪽이 좀 변하겠네. 밸류 박원하면 조금은 탈피 되겠네 해서 캐치업 정도의 비중 매수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은 물론 못 올랐죠. 이번 주에 오르긴 했지만 덜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800포인트 밑에서 기술적으로 좀 싸다 과매도권 말씀드렸고 뭐 상당히 뭐 반등을 줬습니다. 줘서 제가 820도 말씀드렸지만 출렁거리더라도 분명히 제가 코스피에 비해서 한 840, 50 갈 수 있다 봐요. 갈 수 있다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코스닥이 또 올라가면 시장 지수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보는 성장이나 개별주도 나쁠 게 없습니다. 나쁠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게 올해는 지수보다는 종목 얘기 드렸잖아요. 요거는 얘기가 좀 길기 때문에 표는 안 보여드릴게요. 코스닥이 항상 콘트적으로 확률적으로 짝수에 짝수에는 연봉이 안 좋아요. 연봉이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한 해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안 좋아요. 코스피가 조금 더 낫다는 얘기죠. 하지만 종목 보는 게 낫기 때문에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단기적으로 코스피보다 약한 거는 이번 정책 이슈 때문에 있지만 올해 한 해 그럴 수 있다. 올해 한 해 내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지수로 그렇게 사실은 기대는 안 합니다. 800포인트 밑에서 살짝 저점 잡은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정책을 제가 사실은 좀 반성을 하죠. 원래 제가 일본 얘기도 꾸준히 드렸고 올랐다 계속 말씀드렸고 이런 얘기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인가도 얘기를 좀 드렸는데 우리나라 한국증시에서 윤통이 아주 뚝심 있게 거칠지만 뚝심 있게 밀어붙였잖아요. PBR을 4배, 5배 올리겠다는 얘기 나왔을 때 솔직히 저는 속으로 좀 비웃었습니다. 반성을 하죠. 이렇게 적용될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0.8, 0.9 되면 항상 저점 매수하는 기준은 잡았지만 코스피 PBR을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제일 낮은 수준인데 갑자기 4배 올린다니까 웃긴 거잖아요. 어떻게 올릴 건데 했는데 최소한 한 백이 나오면서 일본 올랐던 단기 썼던 그 정책을 차용하면서 이번에 정책이나 수급 이슈 생겼던 거예요. 제가 요거는 알고 있었으면서 투자에 지원 못한 게 제 잘못이다. 일단 PBR, EB에 대한 정책이 나오고 있고 자, 26일부터입니다. 26일부터예요. 오래되진 않았어요. 코스닥은 떨어졌지만 코스피 올랐던 게 26일 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지난주 금요일이고 이번 주 내에 영향을 받았다 보시면 돼요. 많이 올랐죠.
자, 그래서 기관과 개인들이 기존의 성장주 팔고 넘어가면서 코스닥이 좀 안 좋았고 코스피가 올랐다. 하지만 코스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주기 시작했다. 약간의 균형이 맞춰진다 보시면 돼요, 이제는요. 자,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자, 외국인이 살짝 샀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포를 샀어요. 외국인이 대포를 샀는데 주도로 쌌는 게 뭐냐면 자동차랑 은행을 샀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릴 건데 이쪽 일단은 주도주가 된 거예요. 코스피 주도주가 은행과 자동차가 된 거고 주포는 외국인이 된 거죠. 너무 또 뭐 단기적으로 들뜨지 말자 그런 얘기 살짝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으로 반도체 보고 있고 그래서 수년간 정말 수년에 10년에 10년 제가 볼 10년인데 가치주 정말 유명했던 그 뭐 유명하신 분 되게 많으세요. 다 아웃됐어요. 다 아웃됐는데 사람들이나 개인들이 점점 더 이제 트레이딩 성장주 샀다 팔았다 어제 사실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미국도 그런 면이 사실 보이는데 그런 거에 대한 살짝 키맞춤이 아닐까. 뭐 정책이든 외국인이든 은행이나 보험이나 정권이 정말 저는 성장성은 좀 적다고 보지만 싼 거는 맞거든. 싼 건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싼 것들이 정말 소외받고 힘들었던 그런 투자자나 기업들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그런 면을 좀 보여주고 자동차 약간 보여드렸지만 은행 보여드릴까요? 우리 금융지주 같은 거 제가 보는 종목인데 얼마 안 됐구나. 자, 요번에 보시면 이렇게 올랐어요. 야, 그래프 죽이죠. 자, 지난주부터 계속 올랐는데 보통 개별지로 오면 한 더블 납니다. 더블 나는데 이건 한 20% 올랐어요. 그래 같이 주고 대형주다 보니까 막 차트를 보면 엄청 올랐을 것 같아도 한 20% 정도 오른 거죠. 등락이 적은 겁니다. 자, KB금융 마찬가지죠. 한 20% 올랐습니다. 근데 보시면 자 2017년이면 그 6, 7년 전이잖아요. 그 주가가 이래요. 한전이나 KT도 마찬가지인데 올랐다 빠졌다 해도 오른 것도 없어. 그냥 갖고 있어요. 본전인 거야, 본전. 본전이고 2022년에 같이 빠졌다가 계속 등락인 거죠. 그래봐야 뭐 5% 10%를 1년 내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근래들 20% 올랐다. 그러니까 사실 올랐던 부분이 2021년에 고가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은행주는 지금 보지 않고 있다. 의미는 좀 있는데 자, 그래서 한국 증시의 나름의 뭐 정책이든 수급이든 정말 힘들었던 이런 정말 쌌던 주식들의 저밸류가 살짝 없어지고 어떤 맞춰지는 균형 맞추기로 저는 보고 있다. 자, 코스피의 밸류업은 중장기로도 좋은 부분이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단기로 등락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작년 11월도 보시면 갑자기 공매도를 전격 금지해 버리니까 급등했다 급락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꾸지 않고 뚝심은 또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변동이 있더라도 중심을 잡아가되 결국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중장기로도 봐야 되고 단기로도 등락은 감안하겠다. 코스닥은 단기 원조지만 결국은 코스피랑 같이 간다 봐요. 자, 그리고 저는 자동차를 좀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막 들뜰 필요는 없는데 결론은 기아차 지금 사진 않아요. 지금 사진 않겠습니다. 이것도 못 산 건 아쉽긴 하지만 이것도 못 샀죠. 사실 수요일 목요일이 타임이었어요. 어제는 제가 개별주 때문에 못 샀어요. 개별주가 너무 보다 보니까 못 샀고 아침에 살짝 모듈이 줬거든요. 올라가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때도 괜찮았는데 나중에 뒷당겨 버렸어요. 외국인 때문에. 이미 10만 원 기준으로 한 20% 올랐죠. 20%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말씀 올라갔을 때는 안 산다. 안 산다. 혹시나 떨어지면 사도 돼요. 조정 받으면 사도 되는데 그때는 뭐 중장기로 보든 단기로 사도 되는데 안 빠진다. 안 산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종만 하고 있겠어요. 자, 그리고 PBR이 정말 쌌거든요. 현대기아차가. 이제 거의 기아차는 1배 왔어요. 1배 다 왔기 때문에 지금 PBR 1 아닌데 쪽으로 수급 몰리다 보니까 그런 면도 살짝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어쨌든 뭐 총선이든 뭐든 뚝심 있게 밀어붙인 성격이다 보니까 현 정부가 올해 6월 달에 MSCI, 저 외국인 항상 볼 때 MSCI 우리나라가 임원정입니다. FTSE는 이미 10년 전에 FTSE는 선진국에 우리나라 편입돼 있어요. 근데 그게 전 세계 글로벌 빅머니 기준으로 90% 이상이 MSCI입니다. FTSE는 별로 의미 없어요. 그러다 보니 MSCI 기준으로 보니까 미국 쪽이니까 MSCI 기준으로 보니까 관찰국으로 지정될지를 보는 거죠. 작년 6월달에 떨어졌어요. 근데 관찰국이 지정되면 1년 또 관찰하는 거야. 실제 MSCI DM 선진국 편입되는 거는 2025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6월달은 관찰국만 지정돼도 좋아. 자, 그러면 환율을 잘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뭐 스몰 옵션도 오픈 더 한다 그러는데 공매도도 금지돼 있잖아요. 올해 6월까지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마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계속 금지 넣는 거는 이번에 외국인 1월 달에 선물 두드린 것처럼 안 좋은 거죠, 외국인한테. 그래서 밸류업 한다 해서 대형주 사고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외국인 신경을 써야 되죠. 공부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것저것 다 겹쳐져 있긴 해요. 아주 크게 흐름 봤을 때 우리나라 좋아지는 과정의 노력으로 본다. 자, 그래서 가치주냐 성장주냐, 저는 사실 가치주를 안 봤단 말이에요. 10년간 안 봤는데 살짝 보겠다. 예, 그 정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성장주 기준을 계속 가야 되는 거고. 자, 밸류업 주식들의 종목 차별화는 계속됩니다. 제가 은행과 자동차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중에 자동차를 더 본다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아무거나 사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따라 들어가는 것들은 뒤에 짜바리들이야. 짜바리가 아니라 짜투리들이기 때문에 지금 늦게 막 올라가는 거 잡다가 또 물리면 또 많이 물립니다. 또 지겨워지기 때문에 좀 이제부터는 조심하시는 게 좋고, 성장주가 좀 팔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번 주에 안 좋았어요. 하지만 미국 정책금리는 올해 인하합니다. 바이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책금리 금리 인한다는 거는 성장률 당연히 좋은 거죠. 미국의 앞선 애들이 막 신고가 나는 것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뒤에 따라갈 수 있는 정책 수급 모멘텀 보면서 성장률 계속 보겠다. 미국 금리는 뭐 보험적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 안 드리고요. 자, 그래서 한국 정시 내에서 여전히 반도체가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AI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AI는 제가 테마로 보고 있지만 반도체를 계속 사이클 좋게 보고 수출도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상황 유지하고 있고요. 자, 미국 정시는 그냥 간단합니다. AI 빅뱅 확장이기 때문에 주된 종목 계속 말씀드린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AMD만 계속 꾹 갖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거기에다 바이오랑 로봇도 봐야 됩니다. 올해 같이 봐야 되고 주도 섹터 어닝을 계속 챙기겠습니다. 자, 일본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33년 만에 신고가 도전하는 게, 아베가 2014년에 들어왔죠. 제가 그때 일본 갔을 때 한참 막 선거하고 있었는데 10수년간의 아베 노무스의 결과로 저는 봅니다. 물론 작년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뭐 지금 신임 내가가 인기 정말 없지만 어쨌든 주가는 오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실제로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야, 저거 저러다 말겠지라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왜? 그 아베가 만들었던 세계 화살 중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작년에 제일 많이 올랐다 그랬잖아요. 일본 니케이가. PBR 한 배 되는 애도 규제 막 하고 강제적으로 막 들어갔어. 그러다 보니까 돈 많고 외국인들, 특히나 그런 사람들이 니케이 지수를 사고 그 동경의 부동산 같은 거 사면서 부자들, 그런 자산 있는 사람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일반 서민들로 20년 30년 눌려있고 디플레되어 있는 일반 서민들로 갈 거냐의 문제를 진짜 실제로 임금을 올려줄 거냐, 그 문제를 제가 봤잖아요. 왜 20년 전과 30년 전과 지금이랑 일본 임금이 똑같다니까요. 일본은 부자가 있으면 아들 임금이 아버지 30년 아버지 일하는 사람보다 더 높단 말이에요. 지금 올라가기 시작,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임금이 안 올랐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올해는 체크를 하겠다. 하지만 이번에 PBR 1배에 대한 정책이랑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의지를 연기를 못 시킨 거는 제가 살짝 간과했다.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작년에 급등했다 했잖아. 일본이 급등했는데 니케이 말할 때 PBR 1배만 얘기한다 해서 목이 왜 이러지? 가치주만 오른 게 아니에요. 니케이 1배가 제가 작년에 제일 많이 올랐다 그랬잖아요. 올해 작년에 그도 제일 많이 올랐는데 확 올라가고 있는데, 일본도 작년 올해 오를 때 성장주가 더 올랐어요. 성장주가 더 올랐다니까요. 그래서 성장주를 안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가치주를 살짝 넣는 거지 여전히 성장주 메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본도 그랬어요. 자, 중국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로 이익 볼 거 없고, 어쨌든 부양책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부양책을 계속 내고 있는데 또 반등을 살짝 주고 바닥을 다지는 국면 본다 그랬어요. 이런 건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작년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작년에 반등 주고 미중이 힘들었는데 올해 대선 때문에 시진핑과 바이든이 악수를 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만났잖아요.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휴지기를 기대했음에도 여전히, 물론 미국의 금리가 진짜 빠져야지 얘들이 돈을 크게 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책 금리가 진짜 인할 때 5월 6월 뭐 이자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부동산은 2015년 그래 이래로부터 수년 걸려요. 공룡 쉽게 죽지 않는다. 암만 안 좋은 사람들이 겁을 준다 하더라도 흥다도 이번에 파산 정산명령 내렸어요. 올해 정리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석한 분도 계십니다. 제가 아마 작년인가 그 중국 역사나 이쪽도 제가 공부하면서 방송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덩샤오핑부터 해서. 자, 시진핑이 2023년 10월 달에 독재를 달성했잖아요. 3년이면 했습니다. 5년은 10년 넘게 평생 독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암만 중국이 공산당 치하라 하더라도 원래 세계가 나눠서 돌아가면서 했거든. 그때 태자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없어져 버렸다고. 얘가 그냥 공산당을 1인 독재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런 애들이 무슨 자본주의를 데리고 와서 금융이나 구조개혁 하느냐, 이렇게 근본적으로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 보고요. 그래서 경제 구조를 개선하려고 그러잖아. 왜 수십 년간 부동산 쉽게 땅 파면서 만들었던 그런 성장률을 부채가 막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거를 연장시키고 없애야 되는 부분인데, 뭐 정부 부채가 좀 감안한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 불평등은 또 있습니다.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이 그 많던 애들이 인구가 줄고 청년 실업이 많고 우리나라 비슷하죠. 이런 사회적 불평등이 또 줄여들면서 청년에다 힘을 줘야 되는데 이 두 개를 한다는 게 웃기잖아 사실은. 차라리 예전에 덩샤오핑처럼 흑묘 백묘처럼 하란 얘기야. 아예 대놓고 그냥 이런 거 적어놨죠. 미국은 절대 등 돌리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잘된 애를 계속 키워줘.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제는 9% 10% 막 열심히 날아가던 그런 중진국이 아니고 그 이머징 국가의 초창기가 아니고 이미 4% 5%도 힘든 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상태예요. 여기서 제조업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인프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첨단으로 가야 된단 말이지. 미국, 중국 기술 패권을 놓칠 수가 없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지금 중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중국이. 그 재정 투입을 아까 전에 뭐 미국도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반도체든 뭐든 기술 패권에다 재정을 더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내수 부여나 부동산이나 연착륙도 중요하지만 이쪽이 더 빨리 된다 보는 거예요. 그 사실 이것도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진짜 금리가 나가면 재정을 더 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향후적으로 수십 년간 신냉정과 기술 패권은 가는데 재정 투입이 얘가 암만 중요하다, 급하다지만 이쪽으로 들어야 되잖아. 기술 패권 쪽으로. 그리고 90년대에 얘들은 봤을 거 아닙니까? G2였던 일본을 얼마나 미국이 두드려 패가지고 20년 30년 안 좋게 만든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기술 패권 놓지도 못해요. 그리고 일본은 자기 나라에다가 원자폭탄 두드리고 그렇게 참혹하게 만들었던 미국이지만 납작 엎드렸잖아요. 약간 국민성일 수도 있는데 그래 일본처럼 납작 엎드릴 거냐 중국은 못하죠. 중국은 안 됩니다.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전히 안 좋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바닥만 다지고 서바이벌하고 살아남으라는 거지 중국에 큰 기대를 하지 말자. 어차피 디리스킹이든 뭐 탈아시아든 탈중국이든 중국에서 빠지고 있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중국은 영향만 적게 줘라. 우리나라 환율 정도만 영향 주고 있는데 뭐 그것만 보겠다. 계속 그렇게 중국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지금 한국 잠깐 말씀드렸고 미국도 말씀드렸고 그 우리나라 그 얘기도 드렸는데 결국은 수급이나 정책적인 돌발 이벤트는 맞아요. 수급 분석으로 제가 중장기 외국인들 뭐 계속 갈 건 아닌 것 같다. 단타로 이제 기관과 개인이 왔다 갔다 메뚜기처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자동차와 은행 위주로 외국인이 쏘고 있으니까 좀 더 보겠다. 딴 것들을 가게 되면 뭐 이제는 좀 포모에 느끼지 말자 이런 얘기 좀 드렸고요. 자, 결국은 그거죠. 자, 저밸류 축소하기 위해서 코스피가 올라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 것도 맞고 하지만 거기서 어느 정도 캐치업이 되면 결국은 이 기업이 성장할 거냐? 수익 벌고 있지만 한전이나 KT 보세요. 10년 수십 년간 오르지 못해요. 돈은 꾸준히 벌죠. 매 분기 몇천억씩 버는데 성장이 안 되잖아. 이거 없으면 주가도 못 올라갑니다. 지금은 저밸류가 살짝 축소되는 가운데지 ROE도 마찬가지거든요. ROE도 사실은 수익에 대한 자본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그다음 향후적으로 주주가치 삼성전자가 상당히 강하게 배당 같은 게 얘기한 것처럼 현대차, 기아차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걸 계속 고려할 거예요. 이 부분은 뭐냐면 밸류업 일정도 나옵니다. 이게 2월 5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인데 바로 나옵니다. 이게 사실 생각보다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나오는 위원장이 유튜브 하시는 분이에요. 보셔도 아시는데 상당히 미국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데서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는데 결국은 저는 주주가치 제고라든지 자사주 어떻게 할 거냐, 소각에 대한 내용, 그다음 배당에 대한 이런 주주가치 얘기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중장기로 좋은 거죠. 중장기로 좋은 거기 때문에 당장 못 들 게 아니고 하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2월 5일 날 기업 밸류 프로그램 한번 봐주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뭐 이것저것 많이 적어놨는데 자, 결론은 자, 미국은 단순합니다. 어차피 중장기로 가요. 예, 단기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 제가 미국을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할 5월이나 6월, 저는 6월로 보고 있지만 금리 인하 하면 그때 살짝 조심해야 돼요. 그때는 현금이 좀 만들어야 됩니다. 예, 솔직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진짜 금리 인하를 할 때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예, 그때까지는 이런 종목 계속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중장기니까 상관없다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금리 인하 할 때 그때는 살짝 조심하겠다. 그때 현금 비중도 살짝 갖고 오실 수 있고, 5월, 6월 전 늦게 할수록 좋다 보거든요. 전 6월로 보는데 어쨌든 뭐 여태까지는 계속 가지고 계시면 된다. 뭐 간단하죠. 이런 거는 간단하고, 한국은 지금 정책이나 수급 변수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저는 성장주 기준 보겠다. 반도체, 바이오, 플러스 로봇, 개별주 위주로. 자, 그거는 제가 단기로 보는 거. 자, 몇 주나 뭐 이렇게 단기로 보는 거, 중기로 보는 1년 보는 바벨 전략이겠죠. 가장 기본인데, 이게 가장 제 기본적인 전략에서 이번에 변화되는 것 때문에 가치주를 살 거냐 말 거냐 이 고민하는 거예요. 중장투에 대한 고민이 살짝 있는 거고, 자, 외국 수급은 중장기지만 계속 가지 못한다 말씀드렸어요. 물론 제가 계속 보겠지만 외국인 기관이 이거 팔고 저 넘어가고 돈 없는 펀드 이쪽에서 넘어가는 부분에 그것도 살짝 단기로 보겠다. 우리 포트는 계속 반도체 바이오 기본이에요. AI랑 개별 성장 테마는 계속 가지고 갈 거고 포트 조절할 겁니다. 로봇 테마도 봐야 돼요. 2월달부터. 거기에다 자동차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기아차나 이런 것들이 조정받으면 현대차가 지금 조금 더 갈 것 같긴 한데 현대차가 조금 더 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거 고민하면서 결국은 코스피 좋으면 코스닥 같이 가요. 코스닥 같이 갑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연간 전망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지수보다는 종목인데 갑자기 코스피가 밸류업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원래도 연봉을 제가 말씀드리려 했지만 짝수연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나아요. 올해가 원래. 원래는 코스닥보다 올해도 원래 코스피가 나은 한 해인데 그게 이번 프로그램 때문에 살짝 더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 사이 제가 12630 활용한다 그랬어요.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이런 거 한다 그랬는데 이번 주는 못했어. 이번 주는 못했지만 요거는 코스피 지수를 보되 코스닥 지수보다는 종목 위주로 계속 그렇게 보겠다. 마지막 결론이 좀 빨랐나? 저를 이것저것 많이 적어놓은 게 있어서 하여튼 이번 주에 저도 미국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 수급과 정책에 대한, 그 다음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나름의 결과를 내리고 다음 주 대항 밸류 프로그램 보면서 제가 수급과 우리 포트 정책을 맞춰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주 들고 있는 거 아마 고민되는 분도 계실 텐데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니까 두 번째 영상은 내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